입센, 본명 헨리크 요한 입센, 1828년 노르웨이의 시엔에서 태어났다. 부유한 상인이었던 아버지의 파산으로 그림스타드로 이사하여 약국일을 배우며 희곡을 쓰기 시작했다. 1850년에 첫 작품인 비극 카틸리나를 가명으로 발표했으나 공연되지 못했고, 같은 해 처음으로 전사의 무덤이 공연되었다. 1864년에 노르웨이를 떠나 이탈리아로 이주했고, 이후 27년 동안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살면서 작품 활동을 했다. 입센은 1865년에 완성한 브란으로 스칸디나비아 전역의 이름을 알렸고, 1867년에 발표한 페르윈트는 작곡가 그리그의 음악으로 더욱 유명세를 탔다. 특히 인형의 집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자아를 발견하려는 노라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이 작품은 최초의 페미니즘 희곡으로 평가받고 있다. 1906년 크리스티아니아, 현재의 오슬로에서 숨졌다. 등장인물 헬메르 토르발 변호사, 노라 그의 아내, 랑크 박사 린데 부인, 닐스 크로그스타드, 헬메르 부부의 세 아이, 안네마리, 하녀들, 심부름꾼. 이야기는 헬메르 부부의 집에서 일어난다. 아늑하게 잘 꾸몄지만 수수한 거실. 뒷배경 오른쪽의 남문은 현관으로 통하고, 뒷배경 왼쪽의 다른 문은 헬메르의 서재로 통한다. 두 문 사이에는 피아노가 있다. 왼쪽 벽 가운데에는 문이 있고, 더 앞쪽에 창문이 있다. 창문 가까이에는 둥근 탁자와 팔걸이 의자, 작은 소파 하나. 오른쪽 벽에는 뒤쪽에 문이 하나 있고, 그 벽의 무대 정면 쪽에는 타일이 붙은 난로가, 그 앞에는 팔걸이 의자 몇 개와 흔들 의자 하나가 있다. 바닥에는 양탄자가 깔려있고 난로에는 불이 타고 있다. 겨울날. 현관 초인종이 울린다. 잠시 후에 문 여는 소리가 들린다. 노라는 즐겁게 흥얼거리며 거실로 들어온다. 현관으로 통하는 문을 그대로 그냥 열어두었는데 문 밖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바구니를 들고 있는 심부름꾼이 보인다. 심부름꾼은 문을 열어준 하녀에게 바구니를 건넨다. 헬렌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잘 숨겨. 오늘 저녁에 장식을 다 할 때까지는 아이들이 보면 안 되니까. 지갑을 꺼내며 심부름꾼에게 얼마? 50외래입니다. 노라는 주머니에서 마카롱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 몇 개를 먹는다. 그러고는 조용히 걸어가서 남편 방의 문에 귀를 대고 엿듣는다. 집에 있구나. 다시 흥얼거리면서 오른쪽 탁자 쪽으로 간다. 헬메르, 자기 방 안에서. 거기 밖에서 지저귀는 건 종달새인가? 예, 그래요. 거기서 바스락대는 건 다람쥐인가? 예, 다람쥐가 언제 집에 왔지? 방금 왔어요. 하지만 투르발, 나의 사랑스러운 작은 도라, 낭비꾼 새는 귀엽지. 하지만 돈이 아주 많이 들어. 이런 새를 키우는 게 남자에게 얼마나 돈이 드는 일인지. 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나도 할 수 있으면 언제나 돈을 아낀답니다. 아, 말이야 맞지. 할 수 있으면 언제나. 하지만 당신은 전혀 못하는걸. 당신은 정말 딱한 아이야. 당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 당신은 돈을 손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 하지만 돈이 생기면 그 돈은 바로 당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그 돈으로 뭘 했는지도 당신은 전혀 모르고. 그래, 당신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피가 그러니까. 그래, 노라. 이건 유전이야. 노라가 말합니다. 이리 와. 린데 부인을 소파에 자기 옆으로 끌어앉힌다.
그래, 너만이야. 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뿌듯해할 일이 있어. 토르발의 생명을 구한 건 나란 말이야. 생명을 구해? 어떻게? 내가 이탈리아 여행 이야기를 했잖아. 토르발은 거기로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병을 딛고 일어서지 못했을 거야. 그래, 하지만 필요한 돈은 아버지께서 주셨잖아. 그래, 토르발이나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알고 있지. 하지만 아버지는 한 푼도 안 주셨어. 내가 구한 거야. 내가 그 큰 돈을 1200달러, 4800크로네. 어때? 하지만 노라, 어떻게 그렇게 했어? 토르발이 나에게 에옷 같은 걸 사도록 돈을 주면 반 이상 쓴 적이 없어. 언제나 제일 단순하고 싼 것을 샀지. 정말 다행스럽게도 나한테 나무 옷이나 다 잘 어울려서 토르발은 눈치채지 못했어. 하지만 가끔은 힘들었어. 그리고 다른 수입도 좀 있었어. 지난 겨울에는 사무실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지. 그래서 방에 들어가 문을 걸고 매일 밤늦게까지 쓰는 일을 했어. 가끔은 정말 너무 피곤했어. 하지만 그렇게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건 참 즐거웠지. 내가 꼭 남자가 된 것 같았어. 이렇게 심한 거짓은 견딜 수 없어. 이제 우리는 상황을 정리해야 해. 쇼를 풀어. 그걸 벗으라니까. 나는 그를 어떻게든 진정시켜야 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건을 축소해야 해. 당신에 관한 일은 우선 우리 사이는 전과 똑같은 것처럼 보여야 해. 물론 세상의 눈에만 그렇다는 거지. 당신은 계속 이 집에 있어야 해. 당연히 그렇지. 하지만 당신에게 아이들은 키울 권리는 줄 수 없어. 당신에게 그걸 맡기진 못하겠어. 우리 이 지겨운 일은 더 이상 기억하지 말자. 우리는 기뻐하며 끝났다 하고 계속 외치면 되는 거야. 노라, 들어봐. 당신 표정이 왜 그래? 왜 그렇게 굳어졌지? 불쌍한 작은 노라, 다 알아. 당신은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는 걸 믿을 수 없는 거지. 하지만 나는 용서했어.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을 모두 용서했어.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 정말 그래요.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오른쪽 문으로 나간다. 나는 오늘 밤 잠을 안 잘 거예요. 토르발 여기 앉아요. 우리는 할 이야기가 많아요. 노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얼굴이 굳어진 거야? 당신은 이곳에서 행복하지 않았나? 아니요. 행복한 적은 없었어요. 행복한 줄 알았죠. 하지만 한 번도 행복한 적은 없었어요. 당신이 1시간 전에 말하지 않았나요? 내게 그런 일을 맡길 수 없다고요. 흥분해서 한 말이었지. 어떻게 당신은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아니요. 그 말은 옳은 말이었어요. 나는 그 일을 책임질 수 없어요. 먼저 해결해야 하는 다른 과제가 있어요. 나는 나 자신부터 교육해야 해요. 그런데 당신은 그 일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혼자 해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떠날 거예요. 당신 미쳤군.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것을 금지할 거야. 이제는 내게 무엇을 금지해도 소용없어요. 내 물건은 내가 가지고 갈 거예요. 지금이나 나중에나. 당신 것은 아무것도 받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 일이 벌어지자 당신이 아주 확실하게 모든 책임을 지고 모두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헬메르는 문 옆에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손으로 감싼다. 놀아! 놀아! 주위를 둘러보고 일어난다. 아무도 없군. 그녀는 이제 없어. 희망이 그의 안에서 생겨난다. 기적이라고? 아래에서 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린다. 인형의 집.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